실제로 이 정석으로 재생한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의 모습인데 섬세하게 잡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알로하 2 플랫폼에서 훈련됐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직접 움직이면서 이렇게 따라하는 거 섬세한 것들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때 뭔가를 해야겠다는 거를 학습하는 데이터를 확보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구글에서도 로봇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로봇을 좀 더 똑똑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AI 모델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휴머노이드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언어, 시각, 어떤 물리적 행동까지 다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실제 세상에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AI를 지원을 한 건데요. 기존에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있고 뭐 테슬라, 피겨 AI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거를 통해서는 엔비디아도 지금 열심히 제슨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과 어떤 차별성을 구글이 가지고 있는지 또 구글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구글은 제조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AI 모델 특히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리티 관련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이 젠마3라고 하는 이제 소형 모델도 이게 증류해서 디스틸레이션 해가지고 내놓은 것도 있지만 요거는 따로 다루도록 하고 이 로보틱스 요게 구글의 이 전방위적인 이 제조 기업들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도 협력하거든요. 애들레트 로보틱스하고도 협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구글에 가질 수 있는 강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해서 Our Advanced Gemini 2.0 Based Model 기존에 만들었던 이 LLM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디자인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로봇으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를 내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로봇에 도움이 될 만한 버전으로서 제미나이 2.0에 기반으로 한 어떤 어드밴스드한 모델을 내놨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웨이트리스트를 이렇게 담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개발하실 분들은 이렇게 웨이트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심 용어 같아요. 멀티모달 리즈닝 이 부분. 우리가 흔히 멀티모달 하면 일단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피지컬 AI로서 확장될 때, 즉 로봇으로 확장될 때까지 제미나이가 전반적으로 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요게 리즈닝이 되면은 이제 세계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월드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즉 AI 모델을 점차 이 디멘전을 확장을 함에 따라서 세계와도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모델을 만들겠다. 다른 기업들 다 아는데 구글이 안 하겠습니까? 구글은 사실 약간 오픈 AI가 치고 나가서 그렇지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방위적으로 이 AI를 다 잘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타겟도 서치부터 해서 에이전트, 휴머노이드 온갖 부분 전방위적으로 다 커버하겠다라는 어마무시한 타겟을 갖고 있죠. 물론 요즘 이제 부침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도 구글의 저력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은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이용해서 저런 섬세한 동작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를 한 게 두 가지를 냈어요.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과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와있죠. VLA 안대공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VLA 다 아시죠? 비전, 랭귀지, 액션 이렇게 애초에 이제 멀티 모달리티를 지원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눈으로 보고 말도 하면서 행동까지 옮길 수 있는 그야말로 로보틱스로 이어지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미나이 2.0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을 한 거고 예전에 제가 알로하라고 한번 보여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움직이는 거 저런 거 막 섬세한 동작 같은 걸 막 학습시켜갖고 하는 건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들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기존의 VLA 모델 대비해서 일반화 벤치마크에서 2배 성능을 가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 요 리포트 화이트 페이퍼를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각가지 이러한 동작들 복잡한 동작들에 대해서 VLA 모델로서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딱 보이죠. GPT랑 클로드랑 대비했을 때의 여러 가지 벤치마크 점수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고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필을 하는 거죠. 지금 소비자들한테는 LLM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 코딩을 할 때는 클로드가 좋더라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GPT를 쓰는 게 낫더라 아니면 유튜브 요약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제미나이가 낫더라 여러 가지 각각의 그런 포지션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피지컬 AI, 피지컬 월드로 가져갔을 때 휴머노이드에서 제미나이가 이렇게 또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아직 AI 초창기 사업이잖아요. 이제 겨우 인프라가 깔리면서 엔비디아 GPU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뭔가 서비스가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중국의 마누스 같은 그러한 에이전트 AI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점수들조차도 굉장히 잘 나오고 거기에 대한 퀘스천에 대해서 어떠한 리즈닝 트레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저닝을 해가지고 각각의 세그먼트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이후에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하나의 모델로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로하 기반으로 한 게 있고 또 로보틱스 ER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잠깐 보여드렸는데
말씀드렸지만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기존 2.0 플래시나 2.0 프로 익스페리먼털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공간적인 이해를 좀 더 강화를 시키고 각각의 이런 포인트를 딱딱딱 하고 이 3디멘전 3차원으로 인식하는 거를 좀 더 이제 증강을 시켰더니 그냥 제미나이 2.0 대비해서 엔드 투 엔드로 전체적인 제어의 이 성공률이 두세 배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이 앱트로닉과 지금 또 구글 딥마인드가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앱트로닉의 아폴로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테스트가 되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러한 AI를 기반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돌릴 때 우리 AI를 쓰세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 자체가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통해 갖고 이미지랑 텍스트,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학습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 정석으로 재생한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의 모습인데 섬세하게 잡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알로하2 플랫폼에서 훈련됐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직접 움직이면서 이렇게 따라하는 거 섬세한 것들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때 뭔가를 해야겠다는 거를 학습하는 데이터를 확보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다른 로봇 기업과 여러 면에서 차별화가 되죠. 이게 피겨 AI나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거 아니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이 주요 경쟁자가 되긴 할 텐데 전부 다 이제 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풀스택으로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죠. 그 피겨 AI는 이제 피겨 01, 02 같은 것들을 자체 AI 개발 기술을 갖고 처음에는 뭐 챗GPT랑 뭐 결합을 했네 만에 하다가 좀 빠이빠이 했죠 사실. 테슬라도 옵티머스 로봇을 자체적으로 접근을 해갖고 자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하드웨어까지 직접 자기가 만드니까 완전 풀스택으로 가고 있죠. 반면에 현대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이런 애들은 지금 스팟, 아틀라스 이런 애들이 하드웨어 제조의 강점은 확실히 있는데 AI 일반 능력에서는 이 범용적인 AI를 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뒤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구글은 이 하드웨어 센트릭 된 것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겠다라는 거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앱트로닉이랑 혹은 이제 뭐 에자일 로봇이나 아니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기업들이랑 협력을 하는 이유가 그러한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에 우리 거를 쏙쏙쏙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통합해갖고 뭐 제공하게 될 테니까 사실 서로 좋은 거예요. 물론 풀스택으로 다 만드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좋겠지만도 그게 이제 지금의 스마트폰을 만들 때 애플 같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OS를 만들고 그거를 중국 업체에 팔고 갤럭시에 팔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AI의 배경이 되는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겠다. 제대로 만드는 거를 제공하겠다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제미나이 쓰는 사람도 제미나이만 쓰거든요. 특히 멀티모달리티로서는 제미나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접근을 한 점이 있었고 일찍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로 해서 또 구글은 이 TPU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V5, V6까지 지금 나온 상황에서 그 최적화된 어떤 서비스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기업 대비 어떤 맞춤형 AI 모델보다 훨씬 더 유연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미나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로봇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서로 다른 제조업체에서 만든 로봇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범용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점차 이런 파트너십 확대가 될 것 같아요. 현재도 앱트로닉이나 뭐 에자일 로봇이라든가 에질리티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랑 지금 협력하고 있거든요. 협력한다고 하는 게 우리 소프트웨어 줄 테니까 한번 써봐 이렇게 잘 될 거야라고 협력하면서 앞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초반에 이게 제공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 제조 회사들 그런 하드웨어 기업들의 어떤 정보들을 다시 피드백 받아갖고 AI 모델을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런 API나 개발자 도구를 통해 갖고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이제 넓게 상용화하면은 오히려 시장을 넓게 먹는 데 입장에서는 구글도 굉장히 또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만 보고 나서 아 이게 진짜 잘 되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편집된 영상일 수도 있고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트렌드가 구글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은 죄다 메타도 지금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메타도 뭐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각자 로봇 산업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산업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됐듯이 구글도 사실 이 플랫폼 강자로서 커왔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본인들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베이스로 해서 제공하게 되면은 나중에 로봇도 앱스토어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로봇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거기에서 로봇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앱을 팔게 될 거란 거죠. 그 플랫폼을 누가 가지게 된다? 테슬라가 가지게 되거나 그는 이제 하드웨어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우리 구글이 지원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은 우리 로봇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차 이게 폭발을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AI가 되다 보니까 안 되던 게 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 관련해서도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AI 발전과 함께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발전된지 제조 관련해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지 그냥 제조 기술이 발전된 건지 액추에이터가 잘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데이터가 잘 학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잘 팔로우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스토어에서 이렇게 윤희님이 예쁘게 입고 계신 집업 후드도 판매하고 있고 다양한 굿즈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대공학 해외 채널 언리얼텍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